시간 동안 참선 잘 하셨어요? 확실히 참선하는 보살님들이라 보니까 자세가 진짜 좋네요. 자세가. 이 참선하는 분들이 제가 이제 강원에도 가서 강의를 해보고 선방에서도 가서 강의를 해보면은 깜짝 놀라게 선방 스님들이 경전 공부는 안 했는데, 그런데 대체적으로 강의하게 되면은 며칠간 특강을 하거든요. 강원에 이제 송강사 같은 데서 5일 특강, 법주사로 3일 특강, 송강사도 7일 특강 해달라고 그랬는데 5일만 잡았고 법주사로 그랬는데, 그러면 오전, 오후 하나씩 빽빽하게 강의를 하거든요. 3시간씩 하루에 6시간씩 강의를 하는데, 강의하는 사람이 참 보통 죽을 지경이 아니에요. 나도 힘드는데 앉는 사람은 더 힘들어. 3시간 앉았으려면 이게 의자에 앉는 것보다 훨씬 힘들거든요. 그런데 선방에서는 한 사람도 좋은 사람이 안 생기고 강의할 적에. 그래서 참 공부를 경전 펴놓고 공부를 안 하는데 경전 설명하듯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데도 안 좋다. 그래서 선방에 있는 사람이 육체, 이 몸뚱이를 극복하는 데는 확실히 선방이 좋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참선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참선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자세가 벌써 딱 잡혀있고, 그거 하나만 해도 대성공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는 잡혀있는데, 마음이 어느 만큼 이제 잡히느냐, 이게 이제 참선에서는 관건이죠. 그러겠죠? 네. 이제 마음이 정말로 그야말로 한치도 어긋나지 않고 마음을 자유자재로 자기가 쓸 수 있을 때게 참선 성공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철에 한번 훈련을 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참선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디에 막혀 있고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궁금해 하는가, 이걸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는데, 기탄 없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소리라도 막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말 안 되는 소리, 이런 말 했다가 딴 사람이 웃으면 어쩔까 상관하지 마세요. 자기 소견을 참선하는 사람들이 강원보다 공부가 더 앞질러 가는데 한 가지 이 과정이 꼭 있습니다. 강원생보다 훨씬 더 많은 질문을 해요. 질문을 공개적으로. 절대 참선하는 데는 공부를 뒤로 질문해서는 못 써요. 정면으로 질문하고 정면으로 돌파해버려 해야 돼. 그러니까 한번 정면 돌파를 위해서 한번 꼭 질문을 해 주십시오. 질문을 안 하면은 난 여기 그냥 앉았다가 내려갈 거예요. 혹시 질문지가 오신 분 있으면 지금 뭐라고 하시나? 질문지가 오신 분. 질문지가 있습니까? 네, 제가 좀 써달라고 했어요. 예, 좋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마음들을 찾으려고 아무리 해도 잘 찾지 않는데, 네. 그 마음은 어디가 마음인지 쉽게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대답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저 같으면 이렇게 씁니다 하고 대답해 주실 분.
이거 안 나서면 이제 참선 소용없어요. 꼭 이제 나서줘야 됩니다. 질문하면은 다른 분이 나서줘야 돼요. 질문을 한번 다시 한번. 네, 시험도 잘못 말했어요. 못 들었어요. 질문을 크게 한번- 마이크를 갖다 줬어. 네, 그래. 마이크를 하나 갖다가 할 때, 누가 아주, 야, 이게 똑똑하게 질문을 다시 해달래. 네. 저기 우리가 못 들었어요. 저기 반장. 손을 많이 갖다 주대. 마이크도 안 들어요. 안 돼. 선생님 마이크도 안 들려요. 예. 시무에 14기 이르다가 참선 시작했습니다. 예. 법령은 수업이고요. 닦을 숫자 법법자입니다. 참선을 몇 번 이렇게 해봤는데 잘 된 적도 있고 못 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앉으면서 이 마음자리를 찾아보려고도 마음자리가 어디 있는지 전혀 이게 참 모르는 적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자리를 좀 계속 찾아보려고 하지만도 아직도 상당히 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모두 들으셨죠? 네. 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했다? 대답하실 분. 자기 마이크가 거기까지 가나? 아까 무선을 하나 무선으로 네. 해봐. 네. 이거 준비가 미리 안 돼서 미안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제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서툴게 해야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서툴게 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아니야. 서툴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다. 거기 되는가 시험해 보시고. 네. 옳지 되네. 좀 떨립니다. 떨리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 앉아있는 것을 아는 게 이게 바로 마음이고요. 내가 움직일 때 움직이는 것을 아는 게 이게 바로 마음이거든요. 거사님께서 앉아서 참선을 하실 때 내가 참선을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게 이 자체가 그냥 마음이에요. 마음을 따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신경 쓸 때 내가 바라보는 그것. 앉아있을 때, 걸어갈 때, 움직일 때 내가 다 알잖아요. 그게 바로 마음이거든요. 특별하게 찾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또 누가 같이 또 그렇게 지금 이쪽에 또 누가 한 분이 일어나서 좀 이거 따라 해야 되겠다. 저는 신고인 14기도 황중이라고 합니다. 마음자리가 어디냐고 그러셨는데요. 그 마음자리를 딱 누가 뭐다 이렇게 뭐라고 딱 말로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물끄러미 그냥 모든 탐진치 내지는 그런 욕심 다 버리고 그냥 힘 빼고 그냥 앉아서 지켜볼 뿐이거든요. 뭐 신경을 쓴다고 하셨는데 신경 쓰는 게 정말 아니고요. 정말 참선할 때 의도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지금 거사님께서 마음자리가 어디냐 그렇게 물으시는데 정말 뭐라고 딱 말을 할 수가 없고요. 그거를 그냥 정말 몸에도 힘 빼고 그럼 마음자리가 어디에 있나 딱 찾아야지 이것도 아니고요. 그냥 다 이렇게 내려놓는 거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거사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일반적으로 참선하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꼭 거치고 가야 될 부분을 모든 참선한 사람을 대신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대신 답해봐라 할 때 일단 입을 못 띄지 않고 입을 띄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교사님 그러시죠? 네. 아니 입을 못 띄어야 되거든 지금. 그런 입을 띄잖아요. 네, 그거는 긍정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멀리 가지 말고 달마대사께서 제자 해가대사에게 전법해 주신 과정이 바로 이 자리였거든요. 기억나시죠? 네. 달마대사를 9년을 시봉을 했는데 해가대사가 9년을 시봉을 했는데 한 말씀도 가르쳐 주질 않아. 이럴 때에 난감하죠. 되게 그 해가대사는 정말로 그 세속적으로 굉장히 촉망되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아주 이제 저쪽 말로 말하면은 아주 신분 높은 이런 집 자제로서 그 정부에서도 임금까지도 굉장히 아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달마대사 앞으로 출가를 하게 된 것은 아주 또 유명한 집 딸하고의 관계였어요. 이 관계가. 그래, 이 관계 때문에 공부는 마음을 억지로 마음이 무엇인고 무엇이 마음인가, 마음은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찾아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 이 관계에서 그것이 너무 좋아하는데 두 사람은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른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관계가 이루어져요. 형성이 돼요. 상황이. 그래서 했다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달마대사 앞에서 시봉을 하는데 달마대사 하는 걸 보니까 맨날 이러고만 앉아있잖아요. 저러고 있으면 되는가 해가지고 자기도 앉아보니까 앉으면 이러고 처져만 보죠. 눈을 감아도 이 처져 생각만 나. 무엇을 해도 처져 생각만 나. 그러면 이 해가 돼서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천양돼 있죠. 마음이.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과정은 없이 달마대사에게서 전법한 과정만 아니까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마음이 계속 염려이 그럼 이 처자 생각만 난단 말이에요. 염려이. 그러니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그러면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벗어나려면은. 벗어나려면은 왜 이렇게 오늘도 안 잊어버리고 내일도 안 잊어버리고 좀 잊어버렸으면 좀 저놈은 늙은이처럼 놔두면 편안하게 이렇게 안 됐겠는데 달마대사 앉아보고 보니까 미동도 없이 너무 편안하거든. 그죠? 근데 자기는 미동이 아니라 막 이 안에서 막 부글부글 막 끓어 막 말도 못한다 말이야. 이 마음이 이 마음이 너무너무 끓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그럴 때에 너는 이런 것 때문에 왔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 앉아 계시는 것은 무엇을 가르쳤겠어요? 몸뚱이 딱 가둬놓는 것을 가르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동요되지 않는 법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달마대사는 이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자기한테 말을 안 해주니까 몰라. 무슨 말인지 충분히 되죠? 네. 그래, 이제 9년이 다 됐는데, 이제, 이제 내일 모레면 10년이란 말이에요. 안 되겠단 말이에요.
이름을 늙은이한테 내가 꼭 배워야 되겠다. 꼭 내가 이제 법을 묻고 말이라. 그러고 생각을 하고는 살만대사한테 수없이 물을 거 아니에요, 이제 중간에. 저는 목목보다 그냥 앉아버리고, 목목보다 앉아버리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hel판을 내야지. 그러고는 이제 달마대사가 나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방에서. 나오기만 하면 딱 붙들고, 그래야 되겠다. 그랬는데,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안 나오는데 계속 밤을 꼬박 세워서 기다리고 있어도 안 나와. 근데 그날 따라서 눈이 하늘을 덮도록 많이 왔어. 근데 그 눈 속에서도 뜨도 않고 나오기만 기다렸어. 그 이제 아침에 해가 뜨는데 아침에 해 뜨면 이제 나오시니까 이제 나오기만 나와라 일단. 근데 해가 중천에서도 안 나와버렸어. 다른 날은 정확하게 그 시간만 되면 나오시던 양반이 이게 그 선사들은 몸뚱이 움직이는 것이 시계거든요. 네, 절대로 그 시간 이외에 시간을 어기질 않습니다. 네, 그것은 마치 뭐가 하느냐,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명확하고 추나추동 사실이 명확하고 물이 들어오고 물 들어오는 거 알죠? 밀물 썸물 들어오는 시간이 정확하고 나가는 시간이 정확하고 모든 이치가 그것을 이탈하지 않아요. 이탈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사들은 생활이 바로 그까지 아주 그야말로 이게는 아주 얼마만큼 칼날처럼 명확하게 시간을 지킵니다. 선사 스님들. 그래서 옛날에 산중에 시계가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없지만은 종소리가 세상에게 알려주는, 세상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종소리였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종의 의미가 아니라는 점 이해가 되죠? 예, 지금은 잠잘 때니까 모두 들어가서 자라. 그래서 삼종인. 아침 기침종은 아침 새벽이 되면은 반드시 이 시간에 일어나라. 그래, 인시거든. 예, 인시. 그래서 하루의 개책은 일일이게는 제의인이라 유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유교에서도 인시에 있다. 인시부터서 인시에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하루가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걸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선사들이에요. 네, 그 앙흑입니다. 그럼 참선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 생활 수칙을 정해놓고 생활 수칙이 정확하게 어기지 않는 것이 참선하는 사람의 1차 관문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그래서 시간이 이제 해가 중천에 뜨고 해도 그 시간을 그렇게 정확하게 지키던 전화대사는 문을 열고 나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한나절 다 해가지고 사시되니까 삐끔하게 문을 연다면 문을 열고 있으니까는 다 이만큼 눈이 쌓여있는데 그 속에 합작을 하고 딱 기다리고 이거 지금 뭐하고 있느냐. 네, 오늘은 제가 스님을 모신 지 9년이 돼서 내일 모레면 10년인데 법을 묻지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 자리에서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는 니 같은 놈이 무슨 법을 네가 알고자 하느냐.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법을 감히 알으려고 하느냐. 소리를 지르신다면 그 소리에 너무 불해가지고 부어버려가지고 칼을 들고 나가지고 자기 어깨를 잘라버리잖아요. 딱 자르고 이래도 안 됩니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얘기 놔두고 어깨를 잘라버리고 돌아온 그것은 무엇을 상징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인간은 마음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괴롭죠.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울 때게 괴로운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있기 때문이죠. 그 근본이 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칼로 이거 자기 몸을 자기가 딱 이게 비워내버릴 적에
그럼 무엇을 상징하느냐? 나를 버린 것을 상징한다면 나를 버렸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임재 스님도 법을 구하니까 법을 가서 물으러 갔잖아요. 가니까는 몽둥이 묻기만 하면 그냥 몽둥이로 때린단 말이에요. 묻기만 하면. 두 번째 또 가서 가니까 또 몽둥이로 또 두드리고, 세 번째 두드리고, 또 가서 몽둥이로 또 두드리고. 그럼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도대체 아무리 이렇게 물으러 가기만 하면 때리기만 하고 나는 이 스님하고는 인연이 없구나. 그러고 자기 스승은 떠나거든요. 떠나니까 그때 그러려면 너는 대우 스님한테 가라 하고 일러주거든. 대우 스님한테 가니까 대우 스님 어디서 왔느냐? 임재 스님 문화에서 왔습니다. 근데 너희 스승이 너한테 뭘 가르쳤느냐? 그랬더니 하나도 가르쳐준 거 없고요. 물으러 가기만 하면 몽둥이질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우 스님이 향을 칼칼 하면서 자기 임재 스님이 불쌍한 분이구나. 그렇게 이놈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가르쳐 주셨건만은 너는 그걸 몰랐으니 임재 스님은 참 헛수고했지 않느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딱 깨달았단 말이에요. 임재 스님은 다른 데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임재 스님이 계셔가지고 법문을 하러 다니잖아요. 이제 법문을 하러 다니면서 그때 그 부분을 회상을 합니다. 임재 스님은 무엇이었는가? 그때 몽둥이를 30방씩 맞았는데 이게 아주 큰 몽둥이입니다. 이걸로 30개를 맞으면요 그 다음날 이게 앉지도 못합니다. 지금 터져가지고. 그러면은 그때 얼마나 많이 아팠겠어요? 아팠겠죠? 그런데도 그 다음 또 가고 그날 또 가고 3번을 두드려 맞았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 맞을 적에 몽둥이로 맞아서 아프다는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다. 그 몽둥이가 내 몸을 와서 스쳐갈 적에 갈대 이파리가 나를 슬쩍슬쩍 건드리는 것처럼 느껴졌지 조금 더 몽둥이 맞은 느낌을 한 번도 가져본 일이 없다. 이렇게 회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임재 스님이 내가 있었으면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어요? 아팠겠지요. 그런데 이미 때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두들겨 패도 내가 없으니까 아프질 않다 이 말이야. 무슨 말씀이 되시죠? 그래서 이미 다 점검 끝났는데 대우스님한테 또 가니까 대우스님이 껄껄 걱정을 했단 말이야. 이 녀석 참 공부 다 해놓고도 공부한지도 모르고 있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공부는 그와 같이 한다 이 말이야. 네, 공부가. 그랬는데 해가 대사가 판 탁 잘라버리고 하니까 자기를 버리고 갔잖아요. 이미 버리고 가니까 달마대사께서 한번 다시 너 제법이네 이렇게 법이 없어. 이런 법이 없어요. 선문답에는 더 명확하게 다시 짚는 거예요. 네? 그래 한번 물어봐라. 그러면은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궁금한 거 무엇이 그렇게 궁금한지 한번 물어봐. 그랬더니 제자스님 미안하니 청사 안심법 와서 제자의 마음이 항상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편안하지 않은 이유는 아까 말했죠. 아이고 이놈 가시네가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니까 안 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해가 돼서는 가시네 문제도 안 편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안 편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안 편한 일이 사람마다 있게 마련이란 말이야. 예? 무엇은 돈 때문에 안 편하고 무엇은 명예 때문에 안 편하고 무엇 때문에 안 편하고 무엇 때문에 안 편하고 끝도 끝도 없이 무엇 때문에 있죠. 안 편한 게 그냥 가서 꽁닥꽁닥 뛰는 법은 없단 말이야. 무슨 말씀이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 미안하니 청사 안심법 와서도 그랬단 말이야. 제 마음이 편안치 않고 전혀 편안치 않고 그러니 스님 제발 제 마음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장신 내라 마음 좀 가지고 와라. 마음을 갖다 딱 내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내가 대사가 내놓으려고 마음을 찾아봤단 말이에요. 더 내놓으려고. 아무리 불려도 이 마음 내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내놓을 마음이 없네요. 응? 예.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이렇게 뭐 이러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마음이구나. 요렇게 느끼고 말면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대부분 그렇게는 누구든지 해. 예? 마음이라는 게 내놓으려고 해도 찾으려고 해도 안 찾아지는구나.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예. 안 찾아지는구나. 이렇게는 하는데 그게 사실 정말로 마음이 이래 찾아도 안 되고 저래 찾아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것이 마음이라 하면은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마음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진짜 이제 공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마음이 얼마든지 자 지금부터서 아주 간단해. 내가 자꾸 권장해도요. 이거 저서 참선 소리가 아니고 딴 소리로 착각을 들으면 안 돼요. 오늘부터 금강경 외우겠다. 마음 없으면 금강경 다 외워버리고 외우겠다 그러고 외웠더니 그냥 하나도 다른 잡념이 안 들고 자라락 금강경에 집중되면 이 사람 마음 잡아진 거라고. 마음 잡는 법이 그래도 이해 안 돼요? 예. 그러면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딱 제가 내 마음 먹은 대로 마음대로 잡힌단 말이에요. 되죠? 예. 아까 마음은 찾아서도 안 되고 일어나게 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해서도 안 되고 어째서도 안 되고 어째서도 안 되고 해놓고 하나 뭘 잡는 것은 하나도 없어. 예. 그런 공부는 쓸데없는 공부다 이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그래서 마음은 들고 놀 줄을 자유스럽게 할 줄 알아야 된다. 들고 놀 줄을 자유롭게 할 줄 알아야 돼. 이해됐죠? 네. 예. 왜 그러느냐? 마음은 본래 있는데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없는 놈이야. 없는 요놈을 그놈한테 헛개비한테 끌려가듯이 끌려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이제? 예. 그러면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딱 그렇게 돼버리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신내라 마음을 가지고 내놔라 이러니까 역심유 필요득이니라 스님께 마음을 바치려고 찾아도 찾아주지 않습니다.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마음을 탁 찾아서 이렇게 내놓을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야야 안신경에 놓으라.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신법을 설에 맞춰놓으라. 예. 예. 마음 편안한 법은 바로 그것이다. 그러면은 몇십년 필요를 찾아도 없다. 요것만 알아가지고 안신법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예? 찾아도 찾을 마음이 없어. 예? 이 마음을 놓고 들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라. 이해가 되나요? 그래야 안심법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안심경 그러면 안심법이 끝났다. 그 끝날 경자 마칠 경자란 말이에요. 예, 끝났다. 어지간치 이해되나요? 네. 여기 또 이제 질문이 있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20년 전부터 천수경 108배, 반야신경 온각경 3도, 수요일 금요일 참선 2시간, 집에서 참선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저녁에 국선도 운동하며 하루가 끝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예, 하루를 지금 상당히 부지런하게는 사네요. 부지런하죠 지금. 예. 그런데 이거를 참선이라고 해서 이게 참선 따로 있는 것으로 여기면 안 돼. 근데 내가 지금 대체적으로 참선 훈련하는 분들 가만히 보면은 한 가닥 나기가 한 관문 가닥 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란 말이에요. 한 가닥 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 지금 여러분들 그 전에 불의에 했던 대지행보살이 지난해나 똑같은데 그게 왜 스님은 맨날 그 사람 한다고 얘기하는가. 근데 택도 없어.
못 따라가, 그 사람을. 따라가지 못해. 공부가 아무리 깊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현상 세계, 현상 처신까지 잘하면, 처신 잘하는 거하고 달라. 공부 하나도 안 들어. 처신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처신하는 거하고 공부하고 이건 다르다, 이 말이야. 그렇게 제1 첫 번째 관문이 원상법문이었는데, 원상법문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원상법문. 야, 그럼 그래놓고, 여기 들어가도 30개 때릴 것이고, 나가도 30방명을 때릴 것이다. 그랬더니, 팔 하나는 가운데 놓고 하나 밖에다 놓고, 뒤를 들어맞지요. 그 다음날 가서 또 물으니까,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하라니까, 원상, 동그라미, 금을 딱 밟고 서니까 또 뒤지게 들어맞았죠. 그러니까 가서는 할 수 없으니까 3년을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3년을 하고 나니까 무엇을 알았느냐. 기가 막히게 쫓아가서 스님, 부처님 밥에 참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이게 대충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려놓고 들어가도 때리고 안 들어가도 때린다. 안 맞으면 어떻게 하라느냐. 그랬더니 손으로 금을 그어버렸잖아요. 3년 후에 와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스님이 선제라 정말로 고생했고 인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온 천지에 다 났죠 지금. 그러니까는 또 그 다음 중이 그 소리 듣자마자 빨리 가서 인가받으러 간다고 쫓아가죠. 가서 탁 자기도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때리고 나가도 때리려고 하는데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하려느냐 하니까는 딱 금을 그었단 말이에요. 네, 지웠단 말이에요. 지우니까 주장자로 손 등을 그냥 사정을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딱 때리시면서 행주자와 어묵동중을 쓰지 말고 일러라. 이거예요 지금. 행주자와 어묵동중을 쓰지 말고 일러라. 딱 했는데 대제모사는 그래서 기가 막히게 몇 단계를 뛰어넘어서 탁 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뒤로 그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예? 행주자와 어묵동장을 안 쓰고 어떻게 대답할 방법이 한번 찾아보란 말이에요. 예? 대답할 방법이. 그래서, 참선하면은, 네가 지도해라. 네가 해도 괜찮다. 확실하게 내가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런 과정을 이런 거 아니라고. 지금 중이 뭐 이렇게 딱 사람을 저기 하면, 뭔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하겠다. 요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중생들을 뭐라 하면, 그 보살만 이뻐해가지고. 하필 참선하는데 사람 이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어린 밤 푸는 소리. 이해돼요,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속일 수 없는 것이 참선이에요. 이 이야기를 못 속여. 못 속여. 그런데 그 과정을 지금 확 벗어나 버리니까 그 사람이 15년 학교 동국대학교 들어가기 훨씬 전이었단 말이에요. 네. 훨씬 전. 그러고 나니까 모든 일에서 확신들이 생기니까 학교도 들어가고 한꺼번에 여기서 소위 말할 때 어느 정도 한지 알아요? 자기 딸 다니는 학교에서 그 뭐 학교 무슨 뭐 운영에 있지 그 고등학교 뭐예요 그게? 후원회인가? 후원회 회장 여기 회장 동국대학교 대학원 반장 세 가지 소임을 다 한꺼번에 다 했단 말이에요. 세 가지 소임을 한꺼번에 다 하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게 기가 막히게 해내버려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여기서가 뭐 조속적으로 시비해서 하지 학교에서는 그 보살만큼 학교 딱 대학생들 강의 나가면은 추천교수 1위라니까 그 사람이 학생들 전부 교수 저기 하잖아요. 평점 매기잖아. 전부 이게 그 수강생들이 전부 1위요 1위 학교에서 추천교수. 그런 정도로 확실하게 이걸 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배운 거 아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무조건 부딪혀도 탁
그러니까 공부가 되니까 그렇게 그런 거 저런 거 막 거기도 뚫고 들어가고 여기도 뚫고 들어가고 예? 그렇게 하면서 또 학교 전자발전연구소라고 학교 연구소에서 6년간 거기에 실제 총 책임을 다 맡아가지고 학교 책을 해마다 2권씩 만들어내는데 거기 그 지도교수가 와서 그래 스님이 가르쳐 놓으시고 제가 쓰긴 제가 씁니다.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더라고 그 지도교수가. 예. 그 사람이 하기 전에는 책 한 권 내려고 그러면 4월 말일까지 책 한 권 나오려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기간이 다 초과가 돼가지고 6월 달에 나오고 그랬다는 거예요. 4월 달에 나와야 될 책이 2달씩 초과됐다는 거예요. 이보살이 하면서부터 제 날짜를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다. 정확하게 그 전에 쫙 끝나버려. 그리고 어떻게든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꼭 시켜놓은 일 맡은 중간 다른 사람들이 안 해오니까 나중에 그러면 그것까지 다 시간 자기가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중간중간 점검해가지고 싹 걷어들여가 지 혼자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한 사람이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학교에서는 일이 없이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일이 돌아가니까 예산 훨씬 많이 지원 나오고 그렇게 일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거기에서 생기는 나중에는 이제 학교에서 미안하니까 이 사람한테 거기 저기를 시켰단 말이에요. 달라요. 저기 연구위원하고 거기 이제 소위 말하면은 간사하고 월급이 배가 차이가 나요. 월급이 배가 차이가 나는데 이 일은 이 사람이 자기가 다 하고 그 실제 그 명예는 그 다른 사람을 시키고 다른 사람이 시키니까 그 사람이 월급 그러니까 이 일 그 사람이 지 혼자 다 하고 좋은 이익을 딴 사람한테 주는 사람 처음 봤다고 다른 데 가서 강의하면서 거기 보강스님이 그런 보살은 나는 세상에 처음 봤다고 그런 사람도 다 있더라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고 그런단 말이야. 지금 여기 있어도 저기서 책 나올 때쯤 되면 불러가지고 전부 그 사람이 와서 일해주고 마무리해주고 오고 그런단 말이야. 지금 요렇게 해도 그게 뭐냐 그러면 일을 더하고 자기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없어. 근데 그런 경우가 일은 하지는 않고 자꾸 자기 내세우려고 그런단 말이야. 자기 안에 한 번도 곧되게 가던 쥐난 뒤에 그 다음부터서는 자기 일을 자기가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안 해요. 그부터는. 그러니까 그게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안 하는 것이 제 일이라는 거예요, 발설은. 여기 지금, 잘 되고 안 되는 거 가리지 말고 날마다 하는 일을 반복할 줄 알면 돼요. 잘 되고 안 되는 거 상관없어. 안 돼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을. 공부는 안 돼도 반복을 해.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거 뭐 그냥 한꺼번에 막 몇 단계 건너뛰어 버립니다. 근데 안 되는 기간을 망설이면 안 돼요. 안 늘어요. 안 되는 기간 반복 또 반복 그러다 그 과정이 지나가기만 하면은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속도가 가속이 붙습니다. 그래 걱정하지 말고 잘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말고 또 참선하는데 한 가지 꼭 유념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자꾸 연구해 가면서 하라는 말을 이건 너무 많이 가르쳐주고 그런 말인데 참선 연구해 가면서 하는 사람이 제일 빨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선 아까 해가 대사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죠. 뭔가 까닭이 있어야 불이 붙지 까닭 없이 불이 잘 안 붙어요. 그러면 까닭이 없고 일상적으로 아무 일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것이냐. 그때는 체면 걷듯이 까닭을 만들어가지고 체면 속에 뛰어들어갈 줄 알아야 돼. 이게 연구예요. 그럴 때는 가상의세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이럴 때 같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잡고 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까닭이 생겨야 불이 붙지. 까닭이 없는데 불이 붙단 말이에요. 까닭 없는데 그냥. 그러면 시간이 오늘도 하루 가면 그만이고 내일 또 하루 가면 그만이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호흡법에 대해서 물으신 분이 한 분 계시고, 화두를 두 군데서 받으셨는데 어떻게 들은 것이 들은지를 아직 모르겠다 하셨고, 네. 예. 저희 끝에부터 설명할게요. 집중을 하다 보면은 빛, 소리, 몸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것이 허상인데 선의 방법을 찾다 보니 시선을 풀어서 이완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참선을 하다 보면은 뭐냐 그러면은 빛과 소리, 몸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변화가 생깁니다를 꼭 적어야만 됩니다. 이렇게 그냥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변화가 생긴지 알 길이 없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예. 어떻게 변화가 생깁니다. 그럴 적에 그 변화는 아까 답을 드리면은 언제든지 끝도 갓도 없는 변화는 일과성 변화라고 그랬습니다. 일과성이지 절대로 그것은 바로 이치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과정은 거치고 가야 된다. 됐죠? 네, 그 과정 거칠 뿐이에요. 그거를 오늘 또 해야지, 내일 또 해야지 이러고 있으면 잘못 가는 거다 말이에요. 그건 놔두고 계속 진행하면은 그 변화가 끝도 갈 데 없이 바뀌어요. 그 변화가 끝도 없이 바뀌다가 그러다가 그 변화는 나중에 가면은 변화는 없어지고 한 가닥 공부하는 방법만 남게 돼 있어요. 일과성 과정은 수없는 변화를 거침이지만은 그 거친 변화는 나중에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거 무슨 시선을 집중하니까 무슨 현관 불빛이 나오고 하니까 무엇이 어떻고 이마살이 무슨 조여오고 이런 상황들, 이것은 하나의 공부해 가는데 과정이지. 어린아이들도 애들이 커가려고 그러면 성장통을 거친다는 거 알죠? 성장통을 거치고 나면 나중에 성장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죠. 그것은 한참 커갈 때 일어나는 현상이지 커지고 나면 그런 현상은 없어진다는 점이에요. 충분히 이해됐죠? 예. 그렇기 때문에 꼭 어떻게 변화가 오더라 이렇게 꼭 질문에 적어주실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두 군데에서 화두를 받았는데 어떻게 들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화두 들 때가 안 된 것입니까? 저는 지금 자비감으로 시작해서 호흡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화두는 받아놨는데 또 자비감을 하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 화두다, 자비관이다. 모든 것을 일단 내려놔 보세요. 일단 내려놔 보고 정말 참선이 무엇인가? 참선이 무엇인가? 참선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규명을 해야 돼요. 참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참선이 무엇인가 하면은 참선은 다름이 아니라 정말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의문이 발생해야 참선이에요. 화두를 들어라. 화두가 잘 안 들리는 이유가 내가 화두를 소홀하게 하는 건 아니라 화두 들은 것보다 기초를 먼저 자꾸 시켜는 이유가 화두는 들렸다 그러면 하루 저녁이면 해결 다 나요. 절대 이틀 3일 화두 드는 법은 없어요. 하루 전에 한순간이에요. 들리면 그럼 그 전에는 무엇이냐? 화두 들기 위한 준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준비인데 이 참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직
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절대로 규명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문이 생겨나야 그것이 화두란 말이에요. 그런데 해보면 하나도 궁금한 것이 없어 지금. 궁금한 것이 문득문득 떠오르기는 하지만 또 간절하지가 않아. 그러면은 연구를 해도 그 타령, 참선을 해도 그 타령, 무엇을 해도 그 타령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도 그 타령이에요. 간절하지 않은데 무슨 일을 잘할 게 있어요. 세상에서 일을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빨리 끝내지 않으면 안 돼. 간절해야 되죠 지금. 맞죠? 네, 그렇게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요. 간절한 마음이. 이걸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먼저 나와야. 예. 그러면은 그때부터서는 화두가 밖에서 받은 화두, 안에서 막 간절하게 궁금하게 쏟아져 나오는 화두, 요 두 개가 딱 합쳐 일치가 되면은 진짜 화두예요, 그게. 예? 정말 사람이라는 것은 나는 어떻게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병이 많은 사람은 병을 가지고 이 병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까? 팔자가 가지고 과약한 사람이 있어요. 참 만났다 그러면 어디서 제일 못된 것만 만나고 친구를 만나도 꼭 못된 거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종종 있죠. 어떤 사람은 만났다 그러면 친구를 만나도 기가 막힌 사람 만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친구를 만나도 못된 걸 만나고 신랑을 만나놓고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못된 인간인지 몰랐더니 기가 막히고 말이죠. 거기다 또 자식을 나누니까 자식은 더 형편이고 이렇게 딱 이렇게 생각하면 어떠냐. 이럴 때는 뭐예요? 도대체 이놈은 어디 얼마나 증오하기 때문에 이럴까? 내가 이 업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하면 이 업에 대해서 화두가 돼야 안 돼요, 그때는. 되죠? 그러니까 자기, 아이고, 참선이 자꾸 그런 걸 천상에 떠나가지고, 무엇이 어쩌고, 정전, 맥주자, 삼석은 무슨 타령을 하는 것으로 화두를 삼으니까 참선이 안 된다, 이 말이라요. 예. 그것은 화두 타령이요. 화두 타령. 그 삼석은 여자란 말에 갑자기, 지금 급한 것은 내 어덩어리가 급해 죽겠는데, 안 그런 사람은 삼석은 잡으라고 그러니까 삼석은 들려?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자기 업처가 있다, 이 말이야. 자기 업처가. 그럼 이 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다 보면 업을 규명하고 또 규명하고 해보니까, 그 많은 업이 전부 내 마음이 내가 짓고, 내가 지은 것이 업이었구나. 요 정도라도 답이 스스로 알아. 이렇게 내가한테 듣는 말로 오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예? 정말 마음으로 지었구나. 내 마음으로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알면은 이 정도만 하도요, 오만기가 쏙 빠져요. 거만기가 쏙 빠져요. 누구를 쳐다보면 자신 있는 표정들 안 지어요. 예? 다른 사람이 나보다는 업이 더 나아 보여, 그때는. 예? 내 업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 하지하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인간 개개인이 자기 업이 정말로 하지하벌인 줄 알게 되면은 얼마만큼 공부가 얼마만큼 악하는지 말도 못해. 예? 근데 나는 뭐든지 알아. 나는 탁 해보면 착 알겠어. 아이고, 귓방맹이를 하지 15개씩 맞아버려도 예? 해결이 안 되는 대목이라 이 말이야. 이해됐어요? 예. 이제 집중과 이완 두 기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호흡법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데 이것이 천된 길인가 방편이 되는가. 이 호흡 마찬가지예요. 연구를 하면 호흡은 바로 호흡이 그 자체가 공부요. 그런데 연구를 안 하고 호흡만 하면 그것은 운동이지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죠. 호흡은 해서 나쁘질 않으니까 해라 이 말이야. 근데 그게 호흡을 제대로 하면 공부고 제대로 안 해도 운동은 되니까 걱정 말고 하면 돼요. 호흡은. 예. 제대로 가닥을 못 내면 방편도 안 돼. 운동이지 그냥. 되셨어요? 예. 운동도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뭐라 하는? 바닥을 내는 게 어떤 거예요? 가닥을 내다니. 호흡을 제대로 하면 그게 호흡을 하면 그만인데 그걸 가닥을 낼 것이 또 뭐가 있나? 호흡하는 것은 무슨 가닥을 내?
호흡은 그냥 호흡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의미를 두는 형기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호흡을 하는데 가닥을 낸다고 그런 말을 쓰지. 호흡은 가닥을 낼 것이 없어요. 호흡은. 지금 굳이 호흡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세상 모든 생명체는 호흡을 다 합니다. 사람은 하는 게 아니에요. 산천초목도 다 호흡을 숨을 다 쉬어요. 근데 자기가 숨 쉬는지를 모르고 쉬어요. 자기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자기가 숨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르고 숨을 쉬고 있는 게 생명체예요. 근데 생명체는 이 호흡이 끊어지면 생명체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정말 이게 호흡이라는 게 기가 막히구나. 기가 막히구나. 그랬는데 이게 이제 호흡은 인도 요가에서도 호흡을 중요시했고 중국의 선도에서도 수행 방법은 호흡뿐입니다. 중국의 선도에서도 수행 방법은 이 호흡. 그러면은 이 호흡을 해서 정말 호흡을 성공하고 나니까 엉뚱한 것이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거지. 호흡을 해가지고 참선으로 바꾸거나 깨달음을 얻으려고 덤벼들면은 호흡도 안 된단 말이에요. 호흡도. 그래 이제 호흡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 명상센터에서 가르치는 호흡은 어떤지 몰라. 호흡의 기본은 흡포 들이쉬고 내뱉고 들이쉬고 내뱉고를 모든 사람들이 배로 쉬지 않고 가슴으로 쉬고 있다는 점을 느껴야 돼요. 이것이 잘못된 호흡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슴으로 쉬고 있는 호흡을 배로 쉬도록 전환시켜줘야 돼요. 배로 숨을 쉬도록. 지금 숨을 쉬면은 이 가슴에 왔죠? 그래 놓고서는 다시 배로 이렇게 배로 내리미는 호흡법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호흡은 폐를 거치지 않고 배로 바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그러면은 들이쉬면서 뱃속으로 바로 호흡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내뱉어요. 이것을 들이쉴 때는 코로 쉬고 내뱉을 때는 입으로 내뱉고 이렇게 하라는 사람 저렇게 하라는 사람 가지가 다 필요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입 딱 다물고 코로만 해도 아무 일 없어요. 예? 이해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한 호흡을 길게 해라 해요. 길게 하라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간 사람이 없는데요. 가장 호흡에 인도 요가 하는 분들은 이 호흡 때문에 물에서 떠서 잠잘 수가 있어요. 호흡에 성공하면. 중국 사람들은 호흡을 성공하게 되면은 딱 기준을 둡니다. 1000호흡 하면 완전히 성공이라 그래요. 신선이 든다 그래요. 1000번 쉴 때까지 들이쉬기만 해요. 그로부터 1000번 쉴 때까지 내쉬기만 해요. 그러면 2000번이 한 호흡이.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냐, 폭포 있죠? 훅 불면 폭포가 갈라져버려요. 예. 이런 정도로 힘이 이제 발휘가 되는데, 그러게 될 적에 무엇을 느끼느냐? 그렇게 호흡을 1000호흡, 2000호흡 그만두고요. 100호흡만 하려고 해도 호흡을 할 적에 이렇게 이래버리면은 호흡이 거친 호흡이야. 그러니까 그랬으면 호흡 바로 내뱉어야 돼. 10번만 하려고 해도 코에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못 느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가면 배가 불렀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할 때 내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숨을 가늘게 쉰다는 걸 이해를 해야 돼. 숨을 가늘게 쉬죠? 숨을 가늘게 쉬면은 이것을 반복하면은 이 안에 오장이 움직이는 소리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본인이 들을 수가. 여기 청진기 갖다 대면 빨딱빨딱빨딱 소리 나요, 안 나요? 나죠?
그걸 설정이 안 되고도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들을 수 있어요. 호흡을 그만큼 호흡이 가늘어지면은 얼마나 정밀해지는지 몰라. 그래서 그걸 또 반복하게 되면은 이 호흡이 그래 하게 되면 기가 어디 가서 탁 맥혀서 지금 어디 췌장에 어디가 문제가 생겼다. 바로 걸려요. 호흡에 바로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가 있구나. 저기가 어디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육체에 대해서 점검하는 데는 호흡이 최고예요. 몸뚱이의 이상 유무를 금방 알아낼 수 있는 게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은 어떤 사람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내가 호흡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고 있구나. 이건 누가 하죠? 몸뚱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요? 마음이 하죠. 이거. 그래서 몸뚱이가 점검이 끝나고 그 주인의 마음을 관찰하기 시작하면은 화도 들 필요도 없이 공부가 끝이요 그냥. 그러면은 그 정도 되면은 벌써 30에서 50호흡까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최소한으로 6, 7년 걸려야 된다고. 더뎌 참선 한두 달이면 끝나버릴 걸. 호흡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그 과정 없이 호흡에서 그냥 이런 법은 없으니까. 아시겠어요? 몸뚱이가 그 대신에 여기는 이것이 되면 굉장히 강한 것이 확실히 자기가 체험을 하고 자기가 알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강해요. 그래서 불교의 선의 대명사는 호흡법입니다. 젠 하는 것이 수식관이에요. 수식관이 호흡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선 그러지, 특히 이제 우리나라 동양에서는 선 그래요. 인도에서는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논하졌죠. 수행법이. 근데 동양에서는 그것을 사마타, 윗바사나를 통칭해서 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수식관 호흡법이라는 점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게 활용하는 것이지 따로 이게 참선도리하고 이것이 가닥을 따로 내야 될 그런 일은 아니니까. 그런데 참선을 이 호흡을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꾸 나면은 그걸 반복해서 해보세요. 반복해서 하면은 6개월 가면은 호흡법이 잡혀요. 그러니까 그냥 호흡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호흡하려고 그러면은 해서 또 호 해서 이걸 반복해서 6개월만 하면은 최소한도로 그 수행을 하는 순간 6개월 이상 가면은 배는 싸고 터지고 말 거예요. 배를 하면 배에다 힘 다 주죠. 그러다가 하면 배가 싹 나가야죠. 그리고 이게 뱃속을 이렇게 이걸 압축, 공기를 들여서 이만큼 불었다가 쫙 뺐다. 이걸 반복하잖아요. 그래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한 중에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얼른 챙길 줄 알아야지 자기 필요 없는 것까지 또 얘가 또 해놓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이 법회에서는 아까 처음 했듯이 질문자가 질문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답을 꼭 여러분이 나와서 해보려는 훈련이 참선하면은 꼭 이것이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이것을 돌림법문이라고 하는데 선방에서 어쩔 때는 3일 밤낮 갈 때도 있어요. 3일 밤낮 한번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설 달 동안 쭉쭉 공부하는 것보다 3일 전에 공부가 훨씬 더 앞갑니다. 이해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